지난 29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서울 용산을 떠나 평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73년 만에 용산을 떠나게 된 건데요. 주한미군이 떠난 용산 부지, 이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사실 그동안 용산공원 조성이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큰 방향성에서부터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충돌을 해왔습니다. 과연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지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의 김은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용산 기지에 대한 어떤 이전이 처음 논의된 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뭐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지난 2007년에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말 아주 더디게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일단은 용산공원 부지가 일반 땅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군 기지로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규모의 미군이 이제 이전하려다 보니까 미군 이전 시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비용,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미 간 이전에 대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게 1990년이고요. 그다음에 그 골프장 부지는 91년에 용산 가족공원으로 조성이 됐죠. 93년에 전쟁기념관이 건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97년에는 이제 중앙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이제 2005년에 착공이 됐고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뭐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2003년에 드디어 이제 한미 정상이 기지 이전을 합의를 한 게 2003년입니다. 거의 한 13년 후에 이전을 합의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2004년에 국회 비준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시설이라서 당연하다. 근데 그때 어떻게 2003년, 2004년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옮겨가는 곳을 뭐 찾다가 평택이 결정됐는데 주민들 반발하고 뭐 거센 시위 또 진압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평택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억지로 수용을 했는데 근데 일부는 또 옮겨가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들이 막 이렇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연합사죠. 이제 한미연합사가 2014년에 갑자기 이제 존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미군 마음입니까? 자기네들이 합의해놓고 막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연합사는 이전했습니다. 이제 6월 29일 날 이제 대규모로 이제 대부분의 주요 부대들은 이전을 다 했고요. 아직 이제 일부 부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3, 4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4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자주 계획이 바뀌고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것 같으세요? 저희 생각은 사실은 2004년도에 그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2016년, 17년, 지금 이제 18년까지 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저는 관심과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2014년도에 그 SCM 발표에 의해서 용산 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잔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는 그때는 저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그것 또한 예전에 어쨌든 국회 비준까지 통과됐던 YRP를 위반하는 문제였고 또 두 집 살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도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때는 그냥 국민의 요구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냥 막 밀어붙이시기로 저는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욕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리고 굴복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핵심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큰 문제들은 다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나머지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류해 있는 그 부대들이 좀 있잖아요. 이들도 확실하게 옮겨가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잔류하는 부지가 아직 한미연합사는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전을 이제 국방부로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안에 중간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이라고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숙소가 그 어떤 숙박 시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헬기장이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헬기장이 또 남아 있네요. 네네,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큰 문제라고 하는 한미연합사가 이전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봤을 때는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대사관 문제까지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 들어오면 또 공원이 일그러지고 미대사관 주변에 또 경계 삼엄을 할 테고 네. 또 혹시라도 뭐 한국과 미국 관계 좀 껄끄러지면 또 그렇죠. 시위할 거고 그러면 네. 우리 용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공원은 정말 요원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이건 확인해보고 가죠. 용산공원의 부지 규모는 사실 서울에는 다시 없을 만큼 큰 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서도 좀 여러 가지 다른 수치가 나오던데요.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우리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봐야 됩니다. 예.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 첫째가 본체 부지. 본체 부지. 우리가 이제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그 일대, 거기가 243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저기가 이제 저 노란색으로, 중간에, 옅은 오렌지색으로 한 게 이제 본체 본체 부지라고 부지. 하는 보험부지고요. 주변에 저 빨갛게 된 거, 그게 이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어가 산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 부지. 그래서 저 세 개의 부지가 핵심적으로 저거는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지고요. 법에는 저기 산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합치면은 거의 뭐 260만 제곱미터, 260만 제곱미터. 아마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비교를 해보면 여의도가 2.9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작은 신도시급의 맞습니다. 그 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지금 보면. 그 드래곤 호텔, 저 호텔, 저기로 미 대사관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드래곤힐 호텔은 그대로 있고, 미 대사관은 저 앞에 저 부지에 저기 맨 북쪽. 맨 북쪽, 저 위에 있네요. 저 미 대사관 부지. 용산고등학교 바로 옆에. 그렇죠. 용산고등학교 있는데 저 바로 용산고등학교 앞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건축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까? 조성 철학은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공약상에는 생태공원. 근데 이제 앞에 붙는 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공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생태공원의 정의가 사실 좀 되게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자연 환경의 복원,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하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미국 군인들의 호텔을 그냥 놔두고 그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전부 만든다. 이게 참 용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막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떠들썩하고 용산의 시대는 끝났고 평택의 시대 열렸다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과연 실제 언제 만들어질까 이런 의문의 눈빛들도 있습니다. 원체 이게 계속 연기되어 왔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류부지가 있다는 문제 이것도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용산기지의 오염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환경오염 문제 심각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만들어질까 그러려면은 시간이 충분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될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도 딴 데로 이전하고 그렇죠. 미 대사관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전체 부지를 다 공원으로 정말 생태적인 공원으로 활용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여태까지 아마 개념이 없는 국가공원이에요. 제1호 국가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공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이제 일제 때부터 시작하면 114년이에요, 올해가. 그렇죠. 그 세월을 지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상처의 땅이기도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땅이 반환되어 가지고 제1호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려면은 제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뻥 뚫리는 드래곤힐 호텔이 남고 이 호텔과 국방부를 연결하는 출입구 방어부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부지까지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시작되는 입구에 미대사관이 들어오고 12층짜리 건물로 들어오는데 12층이요? 네, 그럼 경관을 12층. 전부 다 해치지 그쵸, 않겠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원래는 생태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남산과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이런 생태공원을 그렇죠. 그거를 만들자고. 전부 이어서 네, 생태적인 하나의 길을 만들자는 거 네,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원래 만들고자 하는 어떤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고 민족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공원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전에 우리 그 서울시 그 연구원에서 오셔서 한번 방송을 할 때 그 가족공원과 서울숲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이게 하나의 자연적인 바람길이 돼가지고 대기 오염의 개선에도 상당히 큰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 길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서울 시민 전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인데 이걸 서울 시민 다른 분들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우리 건물을 거기다 하나 짓겠다. 또 문체부 지금 짓겠다고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국방부도 하나 짓겠다. 뭐 행안부도 짓겠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용산공원에 대한 땅 따먹기가 진행된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어떤 시도들은 사라진 상황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미 2007년에 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제2조에 기본 이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용산 부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을 갖는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자연상태 공간으로 조성한다라는 예. 게 박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4조의 국가적인 책무에 보면요. 여기에 본체 부지는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은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니 그렇게 방향을 다 정해놓고서는 왜 지금 문체부는 거기다 계속 한국 문학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도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요. 아니 이게 장관님이 이제, 새 정부의 장관님이 들어오셔서 네, 네. 지난해 11월에 또 발표한 거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게 이미 이제 2010년에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이 예. 특별법에 의한 종합 기본 계획이 수립이 한번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일단은 뭐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의 계획은 크게 담겨 있지 않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종합기본계획이 2016년에 일단 좀 보류가 된 상태고 예.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제 생각에는 이제 정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정말 예. 종합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게 들어온다고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이제 243제곱미터 용산공원만 본체 부지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부처에서 좀 이렇게 뭔가 그 자기 부처에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은 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 교수님 네. 왜 그런 욕심을 내는 걸까요? 부처들이. 그게 땅에 대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욕구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본질적인 욕구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데 욕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면은 자기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그런 기관들을 하나씩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예.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예. 이제 도시 관련 전문가니까 예, 또 예. 한쪽에서 보면은 당장 가장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했던 게 서울시와 서울시하고, 이제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국토부 예. 이 세 개가 이제 핵심 주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에 오랫동안 버렸던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도시계획 측면의 그 장점을 그렇죠.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예. 국방부는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뭔가 수익을 좀 얻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또 그 새 평택에 그게 12조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 많은 부분을 또 우리나라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뭐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애초에 협상을 잘해서 네. 우리가 내는 돈을 갖다가 줄였어야 되는 거지. 온갖 굴욕적인 협상에 그 더 큰 땅을 갖다가 주는 데다가 거기다 돈까지 그렇게 앉혀놓고 그 결국 우리 용산 땅을 또 팔아서 뭘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왜 정부 부처들이 자꾸 거기다가 그렇게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거기 예. 부처들이 나서서 예. 무엇을 짓겠다면서
그때 이제 PPT를 발표하는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예, 예. 제가 거기서 시위를 하고 막 끌려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땅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정부 부처 기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마치 하늘에서 땅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 땅을 막 차지하고 싶은 이런 욕심으로 막 자기네 뭐 짓겠다 뭐 예. 심지어 그때는 경찰청에서 경찰반가 짓겠다고 했어요. 그게 경찰도? 경찰들도 나섰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이 어떤지에 대한 역사적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부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는지 그리고 그거에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또 있었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하고 있지 못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나서는 것 같고 저는 문체부의 그런 입장은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잘 만들어져야 될 이 공원이 다시 이제 갈등 관계를 가져가게끔 야기하는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랑 환경부 같은 데가 먼저 나서서 여기를 정말 제대로 생태적인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정책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공간으로 삼아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전혀 문화적이지 않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드래곤힐 호텔의 향후 거치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은 다 여기 가운데가 지금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심장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73년 동안 미군 기지로 쓴 곳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땅으로 여겨진 곳이죠. 뭐 실제로 미군 기지 내에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캘리포니아 주로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3년 동안 오랫동안 미군 기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드래곤힐뿐만 아니라요. 지금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종합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 조사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지하에 어떤 실물이 매장되어 있고 이런 정보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래곤힐 그 호텔이 어떻게 이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안에 관한 문제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드래곤힐 그 호텔이 일반적인 호텔은 아니거든요. 약간 군사 기지 목적의 같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뭐 예를 들면 미군의 고위 장성들이 뭐 묵고 이런 그 호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 국방 안보 보안 문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당장 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이전해라 하지 마라라고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는 상태죠. 아니 뭐 이제 남하고 북도 관계도 좋아졌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장성들께서 오시는 곳들을 갖다가 만들 뭐 비용이니 이런 것들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아까워하시면서 일부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과정에서 그 호텔을 굳이 계속 거기다 남겨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함께 통일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처리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이 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오염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사실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실태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조금 오염의 일부 단서가 좀 나오는 그런 조사가 한 번 있었었죠. 네, 내부 오염 조사를 했었지요. 이게 용산 미군 기지가 가장 오염 사고가 많았던 곳이에요. 이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2001년도 특히 녹사평역 주변에서 이제 기름이 바깥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오염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성분인 벤젠, 톨루엔, 벤젠, 톨루엔, 뭐 TPH 등등이 이제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주장을 해서 내부를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왜 자꾸 세워 나오냐? 내부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냐? 막거나 없애야지 그게 밖으로 안 새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다 결정을 내렸죠. 그 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계속 제기했었었는데 그 결과만 의하더라도 아내가 벤젠 수치가 기준치의 672배가 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672배요? 네네. 바깥의 오염 원인은 안에 있다라는 건 거죠. 이제 이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도 주장하고 저희들도 주장하는 게 그럼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원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미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포이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번역을 해봤을 때 우리 정부한테 알리지 않은 은폐된 사건이 84건이나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걸- 떠들썩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용산 미군기지가 전면적으로 거의 오염이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이걸 전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정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니 교수님 이 정도의 벤젠 수치가 나오면 이게 발암 물질인데 이게 생태공원이 될 수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도대체 예. 그 기준치 672배가 벤젠이 그 스며들어 있는 그런 땅인데 이걸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드래곤 힐 호텔하고 같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일단 들어가서요. 예. 어떤 정도로 어느 만큼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예. 이게 뭐 그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유류나 이런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들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오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 후속 조치가 나오는데 일단 예. 이제 선결 먼저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생태공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예.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일할 때 한 프로젝트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 예. 그리고 상암 여기 신도시, 예. 뭐 이제 DMC 예. 이 기본계획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여기가 다 뭐였습니까? 여기 난지도는 예, 쓰레기장이었죠. 완전히 쓰레기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뭐 집안 조사를 하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거의 한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예. 굉장히 지금 환경적으로 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원인 그 오염원, 그다음에 오염 상태를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선결 조건들을 취해 나간다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복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비용이죠. 예. 그 비용을 미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건- 원칙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 단체에서도 이제 소파 규정이 굉장히 예. 크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개정해야 되는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용산 주민들의 희망은 뭡니까? 용산 주민들은 어떻게 여기를 지금 순서에 맞게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거기 있는 잔류부지가 다 나가야 된다. 일단 첫째 다 나가자. 나가야 예. 된다. 하고 그다음 둘째.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예.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미군이 물어야 된다. 미군은 세 번째 물어야 네, 되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외교부가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소파 개정 문제가 이제 예.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서울시는 또 어떤 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서울시는 지금의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 주체에 국토부가 들어가 있지 서울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토론회를 할 때마다도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땅이고 서울의 한복판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인데 이 서울시가 주체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주체를 정부기관과 그 서울시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예. 포함해서 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법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 그 어떤 원칙은 다 서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면서 또 역사성을 충분히 담고 그래서 뭐 아픈 어떤 상처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그렇죠. 생태적인 그런 공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우선시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수립된 종합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 법정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많은 원칙들과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금 이제 다시 재수립될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기본계획은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때 미처 담지 못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예. 그다음에 생태공원의 의미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공원에 대한 어떤 개념, 방향들을 다시 한번 지금 수립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정부와 서울시에 네. 바라고 있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원체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실제 이제 안보라는 논리로 항상 미국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도 정상화의 관계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한미 간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의 모습들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항상 굴욕적으로 왔고 그게 특히 어떤 용산 미군 기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군 기지에서 일어나는 범죄, 환경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평화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저는 용산 미군 기지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된 국가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명을 저는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반드시 이 시대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남북한 지금 통일 농구도 하고 지금 네. 북에서 지금 농구 그렇죠. 시합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통일 농구도 하고 있는 이런 훈풍이 불 때 정말 제대로 용산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지열 교수님,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의 김은희 대표님 모시고 향후 용산공원의 조성 원칙들과 계획, 또 기대 효과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